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다행히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에 그런데 장중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기도 한데 시장이 밀리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통해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지난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국내 증시는 그 훈풍을 이어받지는 못했으나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36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에서 외국인이 줄곧 매도세를 보였으나 장 막판에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 끌어올리면서 1,700억대 매수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6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각각 570억대와 820억대 팔자세 보였지만 개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하락했으나 위안화 강세에 하락세가 제한되면서 오늘은 0.2% 소폭 하락한 1,161원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00만 원 선 다시 탈환해준 모습입니다. 1,309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06% 빠져서 42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미세고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STG가 어제 급등세를 이어받아서 오늘도 7%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미세고는 3.35% 급락하면서 4,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12% 하락하며 약보합권 걷고 있고요. 이오스와 리플, 라이트코인 모두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마켓 초이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매수 주체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유의미한 종목들을 꼽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순매수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크로텍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듀산퓨얼셀을 순매도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노펙스 꼽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저희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외국인의 선택 중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 이지환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코스피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사들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마이크로텍 사들였는데 외국인이 이 종목들을 왜 픽했을까요? 네, 먼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가장 민감한 경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외에 사실은 합병 이슈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산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주가의 방향성을 좀 찾기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일단은 이 지점이 가격적인 부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여객수는 여전히 전무한 상태지만 화물 운송, 특히 해외 항공 화물 운송 쪽으로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좀 성장하면서 어쨌든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항공 화물 관련된 부분 실적이 올라오면서 실적 바닥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 실적 바닥론과 함께 대두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시아나항공에 우리가 대차 잔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 740만 주 정도까지 올라왔던 대차 잔고가 7월부터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9월 달에 계속해서 정체 상태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재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매수했다기보다는 공매도를 일부 환매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공매도를 환매했다라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대에서 이제 더 이상 많이 추가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어느 정도 실적 바닥론과 주가 바닥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이 매수 물량이 순수하게 주가 상승을 보는 기대하는 그런 매수 물량이 아니라 공매도 환매 물량이라고 보신다면 일단은 이 공매도 환매 물량에 의한 반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주가 흐름이 바닥에서 좀 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지만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장시간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마이크로텍인데요. 네. 이 종목은 개인들이 워낙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6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한 이후에 지금 9월 달에 들어와서 주가가 뭐 정말 3,000원대에서 지금 5,000원대까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에 우리가 가장 큰 이슈를 보신다면 마이크로텍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만 쏙쏙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원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쪽이 서서히 좀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너무나 크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첫 번째 이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있죠.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첫 번째 일단 모멘텀이 좀 살아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가장 크게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은 역시 바로 이 마스크입니다. 보시면은 엔투셀과 1,140억 원 규모의 마스크, 그러니까 OEM 생산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1,140억이라는 규모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매출액을 좀 본다면 작년까지 매출액이 보시면 2019년 매출액이 59억입니다. 59억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1,140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넘는 20배가 넘는 물량이 한 번에 이제 매출이 체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에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상승 탄력이 한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엔터테인먼트에서 또 마스크 같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전체 매출 규모에서 이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아마도 지금도 주가 상승을 크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서 또 테마로 엮이면서 같이 볼 수 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사실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외국인들 매물이 조금씩, 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순수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이 주가 흐름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전에 사업 내용을 보신 것처럼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붙여서 지금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이 큰 폭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신다면 지금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고려하실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이제 상승 구간이 좀 크게 나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씩 분할로 차익 실현해 나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과 마이크로텍 이지환 위원님께서 살펴주셨고요. 두산퓨얼셀과 시노펙스 알아보기 전에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서 마이크로텍 매수를 3,000원대에서 이제 선택한 종목 아닙니까? 네,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3,000원대에 지금 진입을 했으면 수익률이 몇 %인가요, 의원님? 네, 지금 55% 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셨을까요?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자리를 주길래 네. 들어왔습니다. 마치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서 1등급을 맞았다라는 네. 설명처럼 진부하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3,000원대에 진입을 하셨던 종목이기 네. 때문에 또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큰 수익 나셔서 정말 기뻐하시던데 마이크로텍 정말 잘 가서 기쁘고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씩은 실현을 하시는 부분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두산퓨얼셀과 시노펙스도 봐주시죠. 네, 일단 마이크로텍은 이지환 전문가님 말씀처럼 조금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퓨얼셀은 일단 오늘 블록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나왔고 일단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왜냐면 기존에 이제 5만 원대
55,000원 저 구간 6만 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조금 더 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주가가 계속적으로 흐르기만 하던 상태에서 이제 블록딜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조금 많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블록딜 관련해서 갑자기 터져버리면 예전에 뭐 셀트리온도 그랬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보통 이제 장이 끝나고 시간외로 이제 대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저점에서는 매수를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으로 조금 이제 낙폭을 끌어올리고 마감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두산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매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좋은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블록딜을 한 것도 사실 뭐 돈을 갚기 위해서 그리고 현금을 확보해서 돈을 갚고 뭐 이런 것들 사업에 투자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단순히 지금은 뭔가 메꾸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일단 전반적인 두산 관련 주들과 관련해서도 일단은 뭐 이런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고 뭔가 축소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돈이 수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두산 관련주는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이런 리스크를 끼고 사실상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낙폭은 사실상 그렇게 뭐 놀랍진 않은데요. 일단 걱정은 되실 텐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수익을 낸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손실을 조금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많이 해왔던 그런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발생을 했고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추후의 흐름들을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한다.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미 많이 낙폭이 나왔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한 4만 원 정도 자리를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만들고 4만 원 자리를 조금 틀어서 올라와 주는지 우상향으로 살짝 틀어서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 점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입니다. 오늘 시노펙스 관련해서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낙폭이 발생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 기관이 동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개인들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매도를 진행을 했지만 뭐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뭐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5,000원짜리 이하에서는 한번 모아 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낙폭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지지는 잘 해주고 있고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면 수익은 크게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이 선택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도요,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해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니까 이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질문이든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의 선택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기관의 선택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샀던, 순매수했던 종목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대한항공, 코스닥에서는 빅텍이고요. 그리고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코스닥에서는 BA테크놀로지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이 종목들도 하나하나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해줬던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아까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대한항공사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빅텍이 꼽혔습니다. 이 두 종목 바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아까 아시아나항공도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운행이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가 조금은 되려고 한다. 일단 중국행 비행기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월 만에 조금 운행을 조금씩 하는 모습이고 재개가 된 모습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 구간에 있다는 메리트도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하락을 해왔고 사실상 움직임이 굉장히 좀 더디게 움직였었고 답답하게 움직였었는데 항공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직격탄을 좀 맞은 업계이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점 메리트에 있다는 부분에서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동반 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 추세를 상승으로 돌아 올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대한항공이나 이 항공주들은 굉장히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되 이 종목을 지금은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시에 정고점에서 기계적으로 매도 대응하셨다가 다시 눌리면서 다시 잡으시고 계속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신다면 뭐 끌어가시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뭐 북한 관련된 이슈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있죠.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피격 사망 공무원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살짝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반응을 많이 하지 않다가 오늘은 조금 반응을 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방산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올라가셨을 때 저는 이제 주가를 볼 때 힘을 많이 보는데요. 기존에 올라갔을 때도 사실상 그렇게 힘이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차익을 실현하고 단순히 그냥 끌어올렸다가 던져버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좀 뭐 확실한 미사일을 쐈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 방산주는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짧게 움직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런 흔들림이 나오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굳이 방산주를 따라가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빅텍이나 뭐 한일단조, 뭐 스펙코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이제 그러한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순한 그런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 LG 디스플레이와 DA 테크놀로지 여쭤볼 텐데 기관들이 각각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순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레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교차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조금 나왔는데 제가 그 IT 섹터의 대부분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유독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조금 상승 탄력이 나왔던 부분은 역시 이제 사업 구조 때문인데 처음으로 이제 OLED 매출이 LCD 매출을 넘어서면서 어쨌든 간에 LCD를 버리고 OLED로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OLED와 관련돼서 중고업체들의 추격이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미 휴대폰 같은 소형 가전에서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90%를 넘다가 이제 70%대로 이미 떨어졌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대형 가전 쪽에 OLED는 괜찮다라는 기술력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제로 지금 중국의 디스플레이 2위 업체죠. 이번 9월달부터 OLED TV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OLED TV도 중국 업체들은 이제 가시골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품질이 좀 떨어질 거고. 대량 생산하는데도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중국에서 제품이 출시가 됐고 BOE도 이제 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OLED TV에서도 LCD 같은 경쟁력이 차별화가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부분이 역시 우려감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차세대 OLED, 뭐 마이크로 OLED나 삼성의 QD OLED 같은 이런 차세대 OLED를 얘기하는 것도 이미 중국 업체들이 OLED 쪽에서도 턱밑까지 쫓아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우려감이 좀 불거지고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9월달까지 고점을 찍고 LG 디스플레이가 상승
상승을 했는데 이쪽에 이 시점에서 대차장고를 좀 보시면은 꾸준하게 LG 디스플레이가 대차장고가 줄다가 이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대차장고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고점 징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인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섹터를 빼고 나면 그렇게 볼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DA 테크놀로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뭐 이유는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섹터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좀 생각하실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5G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이 2차전지나 5G가 붐이 붙어서 올라갈 때는 거의 뭐 1등이나 꼴찌나 다 같이 붙어서 올라갑니다. 물론 등락률이 크나 작냐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다 같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주도 섹터든지 2차 상승에 들어가게 되면 옥석가리기가 나옵니다. 5G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거기서 발생되는 정도를 봐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실적을 보시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출액도 한 40% 감소, 영업이익도 한 38% 감소, 단기 순손실이 27%. 물론 2차전지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조금 어려서 실적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이 DA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절반씩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걸 보신다면 이 DA 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섹터에 들어와 있다 해서 그렇게 매수할 만한 종목이 되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 테마가 형성될 때 급등한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뭐 굳이 이런 종목까지 2차전지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DA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개인이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들 휴브레인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맥스로텍 순매수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포젠 제약 순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웹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 코스피에서 사들인 종목과 코스닥에서 사들인 종목 두 가지 봐주실 텐데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또 대선 관련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어쨌든 테마로 엮이는 정치 테마로 엮이는 종목에서 주가 상승이 뭐 거의 결정된다라고 좀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 정치 테마와 함께 한 가지 그 보시면은 이 종목이 459명의 12,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행해서 정말로 납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9월달에 보시면은 450 납입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납입 완료.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이제 주가 상승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과 12 발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납입 완료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조금씩 나왔는데 사실 뭐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정치 테마는 정치 테마일 뿐이고 이 12 발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운용 자금 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좋은 의도에서 나왔던 이슈라면 좋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현재 뭐 12가 납입이 완료됐다 해서 이 부분 가지고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겠느냐라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종목은 모멘텀과 테마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테마가 나왔을 때는 이미 고점권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한번 8월 달에 한번 테마 형성될 때 그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12 납입 완료 나오면서 다시 반등을 줬다가 지금 다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위중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내려오면 기술적으로 다시 반등을 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종목을 지금 뭐 굳이 매수 관점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제 이럴 때 이제 개인들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올랐다가 이 정도 내려오면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지지 않았을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런 테마는 여지없이 이제 직전 저점까지 미끄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실 때 좀 신중성을 기하고
이 종목이 고점권에서 그러니까 테마주를 좀 생각하실 때 좀 보실 부분이 고점에서 얼마나 내려왔냐를 보시지 마시고 아직도 저점에서 얼마나 올라와 있냐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원래 3,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물론 이제 6,000원 중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4,500원이면 이미 3,000원대에서 아직도 50% 위에 상승해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위에서 아래를 보지 마시고 아래에서 위를 보는 게 테마주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맥스로텍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어쨌든 테마로 오르고 관련된 종목으로 오르면 테마가 강하진 않지만 이 종목 자체의 시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고점에서 그 다음날 청산하는 관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3,400~5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거기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인수했던 회사 성운 파마코피아가 렘데시비르죠. 이 원료약품을 상용화시켰다. 최초로 상용화시켜서 공급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이슈는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크게 늘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테마로 인식을 하시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 종목이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바로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비중을 계속해서 꾸준히 줄여 나가시면서 한번 위로 튄다라는 두 번째 상승이 나오면 그때 이제 나머지 물량을 전부 청산하는 전략으로 보시면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나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시고 보유자 분들께서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이 매도했던 종목들도 봐야겠죠. 코스피 시장에서 에이프로젠 제약 매도를 했고요. 웹젠, 코스닥에서는 웹젠이라는 게임 관련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상승했는데 상승 던진 걸까요, 위원님? 네, 일단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반대로 움직이죠. 항상 외국인, 기관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 기존에 한 이틀 정도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그 전에도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떨어지는 족족 이제 매수를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건데 사실상 저 자리에서는 파는 것보다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갔어야 됩니다. 일단은 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합병철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인데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하단이 잡혀 있고 천천히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신다면 다시 뭐 2,000원, 2,500원 정도는 다시 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웹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를 진행을 했고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개인들이 좀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뭐 차익 실현을 했다기보다는 좀 겁을 먹고 빠져나온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매수를 한 37,000원, 8,000원짜리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을 텐데 일단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제 V자로 나오니까 조금 겁을 먹었다가 다시 이제 매수 구간이 오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이제 빠져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지금 5일 연속 계속적으로 매수를 연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그 전에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서 조금 교차돼서 매수 매도가 이제 바뀌었다,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웹젠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짜리만 이번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해줄 것 같은데 저 자리만 잘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오늘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 주체들별로 샀던 혹은 팔았던 종목들이 다 다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시장 흐름과 함께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선택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슬기로운 주식생활 주제 같은 경우는 온수매트 사기였습니다. 온수매트 살 수 있는 그 종목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매주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게 키스트 맞죠, 위원님? 네. 키스트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5,000원에서 14,000원 이 사이 밴드 구간에서 조금 가시면 더 눌리면은 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뭐 엔터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DPC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그런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매수를 못 해보셨다면 계속적으로 좀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굳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수급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차트도 굉장히 다듬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17,000원, 2만 원 동일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자리로 유효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말씀드렸던 17,000원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고요. 오늘은 1%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은 조금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매수가가 25,000원인데 지금 25,15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도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말씀 좀 드렸고, 크게 살 수는 있겠지만 좀 시기가 빠르진 않다는 부분을 강조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가셔야 되고, 당장의 이제 모멘텀보다는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 주가 탄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클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반등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계속해서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해 나가시는 전략을 좀 보시면서 주가 차익 실현기에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후로 좀 잡으시면은 그 이후에 조금 더 크게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계속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이제 매수가의 34,000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맞춰봤는데요. 그렇다면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 드디어 공개를 해야겠죠.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온수매트. 네. 온수매트 지금 수연 앵커님만 네. 갖고 있잖아요. 저 지금 없어요. 아, 그래요? 그 10년 전에 잠깐 썼던 거라서 그럼 우리 저도 네 명-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추운 한파를 대비해서 우리 네. 4명 모두 살 수 있는, 어.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살 수 있을 만큼 네. 좋은 종목들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한테 먼저 여쭙겠는데요. 투자 관련한 회사라고 아까 귀띔을 해주셨는데 종목명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입니다. 몰랐는데요. 일단, 모르셨어요? 네, 네. 몰랐는데요.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뭐 SV 인베스트먼트 네. 뭐 그렇게 창투사 같은 개념인데, 아. 일단 지금 뭐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코로나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회사에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투사가 여러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는 회사이거든요. 뭐 화장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조금 들어올려서 끝났는데, 일단 매수는 7,2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50원, 7,3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 한 8,000원 정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 가격은 6,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나우아이비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단기 수익 관점에서 매수가 7,250원, 목표가 8,0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관련한 회사라고 해서 비슷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되게 생소해서, 만약에 다른 투자 관련 회사들 중에 나우아이비가 좀 특출나게 좀 좋아 보였던 점이 뭘까요, 위원님?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죠. 아, 그리고 차트가. 기존에 이제 SV 인베스트먼트 네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빅히트 거기 엔터에도 투자를 했던 회사거든요. 네. 일단은 SV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죠.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런 종목들 따라가시지 말고 저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라고 이제 다른 창투사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또 만들어져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단기 스윙 즐겨서 하시는 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지환 위원님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PER이 10배나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실적도 최대치가 예상된다는 그 기업 바로 어딘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종목 대부분 예상이 가능한데 한번 오늘은 예상이 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쿠쿠홀딩스입니다. 아우, 밥솥 회사죠. 네. 이제 쿠쿠는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밥솥 회사인데 쿠쿠가 이 쿠쿠홀딩스와 쿠쿠 홈 시스템으로 이제 나눴죠. 회사가 인적 분할했는데 뭐 가전 생활 가전 관련된 리스 쪽은 자회사로 갔고 이 밥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역시 쿠쿠홀딩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사업은 쿠쿠홀딩스가 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이제 왜 지금 시점에서 이제 밥솥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실적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종목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보시면 매출액이 한 11% 뛰었고 영업이익이 42%, 단기 수익이 46% 뛰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실적 정도가 뛰는 회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물론 이제 밥솥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나 혹은 어떤 경기 순환에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뛰었을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외출을 좀 자제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를 보면 쌀 소비량이 집에서 굉장히 늘었거든요. 집에서 그쵸, 밥을 그쵸. 해먹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영향도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사업에서 이제 탄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솥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나 일본 정도에서 소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이 K문화 열풍과 함께 우리 밥솥도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밥솥이 굉장히 인기 있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2019년 대비해서 보시면은 상반기 매출에서 수출이 한 13% 정도 차지한 비중이 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보일 수 있고 특히 보시면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적자였다가 올 한해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탄탄한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해외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현재 쿠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시면은 최근에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PR을 보시면은 한 9배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왔냐면 결국에는 이 쿠쿠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굉장히 양호한 부분, 사업 부분을 가지고 떼 나오니까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전히 주가에 반영된 부분이 더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PER이 좀 저평가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수급의 주체고 수급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쿠쿠홀딩스 같은 최근 일간을 보시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부 다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코로나19 급락이 이후에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10만 원 벽에서 계속해서 좀 부딪히면서 못 올라가는 모습 좀 보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10만 원 벽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완연하게 돌파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넘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늘면서 넘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안정화된 상태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진다면 중장기 종목으로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인적 분할하고 정리가 되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고,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상태면은 보통 펀드 물량들이 노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 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 또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지환 의원님의 종목은 쿠쿠홀딩스였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에 밥솥 사자, 쿠쿠홀딩스 사자 이런 말씀이 올라오고 있는데 쿠쿠홀딩스 목표가가 단기적으로 12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10만 원대니까 오늘 종가 10만 1,000원 고려해서 한번 잘 전략 세워보시고요. 턴어라운드 국면인데다가 저평가까지 되어 있다. 안 살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 주식 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한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지환 의원님께서 시장 정리 매우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또 보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오픈하시고 비추기만 하셔도 당장 내일장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들이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면서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지환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굵직한 종목들 나오셔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뭐 KMW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성격에 맞게 이제 투자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년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조금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인 안정감이 있는 종목을 매수가 좀 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단편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이 종목은 호흡으로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수를 말씀드린 구간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상승 탄력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번 하락 구간에서 그렇게 크게 손실을 야기하거나 혹은 계좌를 좀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한데 오늘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이 메모리 반도체 실적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제가 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요 시점에 9월, 10월 달에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슈가. 뭐냐면 항상 이때 실적이 가장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다가 IT기가 4분기 지나가면 수요가 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연말로 갈수록 좀 수요가 폭발하거든요. 그러면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이 좀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 탄력.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은 8월달, 9월달에 보시면 이때 바닥을 형성하거든요. 이 작년 차트입니다. 2019년도 차트인데 이때를 보시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8, 9월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2% 뭐 하락한다, 15% 하락한다, 굉장히 실적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8월달, 9월달에 대두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주가 흐름은 4분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으로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4분기에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주가는 45,000원대에서 6만원대 이상까지 지금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30%가 3개월 동안 상승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구간이 이 시기에 거의 다 좀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의해서 4분기나 3분기 계속 얘기됐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어떻습니까? 반도체 쪽에 30조를 투자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 20조고 메모리 반도체 10조 투자했습니다.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이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을 넘어선 해가 올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내년 5월에 완공되는 평택공장 3라인, 비메모리 반도체 3라인, 5나노가 가능한 생산이 가능한 3라인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신다면 누구나 예상할 겁니다. 내년 5월에 가면 주가 탄력이 커질 거라 보는데 문제는 그때 가면 늦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 이슈를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연말에는 출시를 가지고 있어야 내년 상반기 초반에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의 이슈를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감론을박이 벌어지는 지금 시점 있잖아요. 이럴 때 조금씩 사두세요. 계좌 여유가 있다면 지금 좀 사두시면 분명히 내년 올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정말 모두가 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1등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많은 개인분들이 갖고 계신데 지금부터 이렇게 흔들릴 때 조금씩 투자를 하셨다가 내년에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최충성 의원님께서 파이어링크 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목표가를 달성을 이미 했네요. 이게 네, 저번에 했었죠. 네. 어제 17,700원까지 올라왔어요. 목표가가 16,500원이었는데. 조금 더 볼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 뭐 PC 디렉트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상 좀 가치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끌어간다라고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가 종목을 볼 때 기본적인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고 탄력성에 힘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끌어가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뭐 아직 상승이 많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에서 오히려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사실상 뭐 급격하게 급상승을 오고 가거나 이런 종목들을 드리지 않습니다.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종목들이고 일단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다면 조금 파닥파닥거리고 그런 걸 원하신다면 일단은 뭐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적절한 종목들 잘 섞어서 이제 방송에서 준비를 해서 나오시는 건데요. 두 분 다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꽉 잡을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해서 두 분의 케미가 빛나는 만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이런 종목들 적절히 잘 섞으셔서 앞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들에게 답답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구 같은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전문가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이지원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같이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하락할 것 같은 장에서 올라버리고 오늘처럼 상승할 것 같은 장에서 하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엇박자 투자인데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차라리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을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저가에서 계속 받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받아가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매도를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이 이제 매수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기간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올 때 그 매도 물량을 맞는 반대급부의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은 요즘 같은 경우에 매수가 안 받아주면 거의 한 번에 그냥 급락해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맞아버리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가에 매수한 종목들은 좀 주목해서 자체 저가에 좀 매수를 하시고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주의해서 보는 전략으로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서 이 조정장에서 조금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시장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조금만 길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오늘 말씀이 너무 짧으셔요. 그러니까요. 자세하게 좀. 팩트만 딱 그것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 팩트만. 중요하죠. 네. 팩트 중요한데 그쵸, 중요하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위원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까 번에 말씀드렸던 오늘장 전략과 조금은 비슷한 맥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수급 자체를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기관 투자들의 움직임을 잘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선물지수 움직임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장 주체 개인 크게는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제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몸을 사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지금 방향성을 찾을 수 없고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트럼프 지금 뭐 괜찮다라고 했다가 또 아프다라고 얘기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가 없는 북한에 대한 리스크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상 변동성에 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보면서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맞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시간 꽉 채워서 알찬 이야기 해주신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